네, 안녕하세요. 여섯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CT를 읽었는데 오늘부터는 다이콤 멀티플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랜 파라미터들을 몇 개 가져와 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이제 네 번째 숙제에 대해서 해설을 했었고요. 네 번째 숙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원 이미지를 읽어서 x, y, z 좌표 설정을 하고 좌표축 최대 최소값을 출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 피겨 영역을 설정하는 거, 그 피겨 그를 하나 이제 생성을 하고 그 사이즈를 이제 바꾸는 연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타일드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하나의 피겨에 여러 개의 플랫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엑시얼, 세스털, 코로날 이미지를 한꺼번에 플랫하는 것을 숙제로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 사용했던 매틀랩 함수를 좀 복습을 해보면 그래프의 그 속성을 가져오는 거, 그 피겨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피겨 오브젝트의 속성을 변경하는 그런 방법을 set 함수를 이용해서 바꿨고요. 그 다음에 타일드 레이아웃, 넥스트 타일, 그 다음에 스퀴즈 함수 요거를 사용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강의 스케줄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제 다섯 번 강의를 했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달콤 RT 플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잠깐 CT 갔다가 CT를 이제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CT에 잠깐 갔다가, 당분간은 이제 달콤 RT 플랜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달콤 시티 인터폴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이제 달콤 파일에서 MLC 포지션을 가져와서 MLC가 움직이는 그 모습을 그래프로 재현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여섯 번째 주의 강의 목표는 지난 숙제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달콤 멀티 플랜 파일을 열고 플랜 파라미터들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사용하는 주요 매틀랩 함수는 달콤 인포. 이거는 저희가 배웠었죠.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배웠는데 달콤 인포를 다시 한번 좀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 어레이에서 필드의 값들을 가져오는 필드 네임즈라는 함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파트로 지난 숙제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은 달콤 CT 3차원 이미지를 읽고 엑시얼 세스탈 코로날 뷰를 한 번에 한 이미지에 플랫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로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지난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좀 드렸는데 각 플레인에서 이미지 볼륨 중간 정도의 슬라이스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겨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야겠죠. 지난번에는 엑시얼하고 세지털 두 이미지만 했으니까 사이즈를 조금 조정을 하셔서 타일드 레이아웃에서 또 그 타일의 개수를 또 바꾸셔야 된다고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 대한 복습을 조금 해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많이 했죠. 이제 CT 폴더의 경로를 가져오는 부분. 요거는 이제 미임에서 어, 그 엑스포트를 했을 때는 이제 CT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 CT를 포함을 하는 경로를 가져오면 되니까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달콤 리드 볼륨을 이용해서 3차원 이미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스페셜한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일단 달콤 리드 볼륨을 읽게 되면은 4차원 이미지로 읽는 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한 차원을 줄여줘야 된다 그랬죠. 저희는 이제 3D 볼륨 하나를 읽기 때문에 세 번째 차원을 줄여줘야 돼서 스퀴즈 함수를 쓰면은 자동으로 이미지가 3차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코딩을 하지 않았는데 리스케일 슬로프, 리스케일 인터셉트를 적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오리진, 스페이싱, 사이즈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좌표계를 설정하는 게 네 번째 숙제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좀 머릿속에 있으면 좋은데요. X축이 이제 다이콤 이미지의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X축이 right to left,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Y축 방향은 anterior to posterior, 환자 앞쪽에서 뒤쪽으로 가는 게 Y축이고요. 그 다음에 inferior to superior, 이 방향이 이제 Z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피겨를 하나 만들 때 피겨 오브젝트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 피겨 오브젝트에서 유닛을 바꾸고 그 다음에 아우터 포지션, 바깥에 이 피겨의 사이즈를 바꾸는 거,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일드 레이아웃, 이 피겨에서 이제 타일드 레이아웃을 설정하고 타일의 개수를 세로축으로는 하나, 가로축으로는 두 개, 그 다음에 타일 스페이싱하고 그 바깥에 있는 패딩, 여백까지 다 줄여주고 싶을 때는 이제 컴팩트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타일에 액세스 하려면 넥스트 타일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었는데, 어, 엑셀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X축과 Y축을 해당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X축하고 Y축을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이 Y축이라고 그랬죠.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right, left, inferior, superior 방향이기 때문에 inferior to superior 방향에서의 하나의 플레인을 설정해주면 엑셀 슬라이스가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보면은 이제 Y축 같은 경우에는 아, anterior에서 posterior 방향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set GCA Y direction reverse를 설정해 주지 않으면은 이제 posterior가 위로 가는 그런 영상이 얻어지니까 저희는 그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Y축을 뒤집어 주는 그런 코드를 실행을 한다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next 타일에서 어, 셀스터 이미지를 그릴 때는 셀스터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이 anterior to posterior, 그 다음에 y축이 inferior to superior이기 때문에 y축, z축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그 슬라이스를 추출하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디멘전을 하나 없애주기 위해서 스퀴즈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그 트랜스포즈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작은 따옴표를 쓴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목 5의 솔루션을 드리면은 아우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가로축을 조금 늘려주고 세로축은 조금 줄였습니다. 이전에 15에서 9 썼으면은 일단 가로축은 좀 놔두고 세로축을 좀 줄여가지고 옆으로 조금 더 긴 모양이 되게 했고요. 그 다음에 타일드 레이아웃은 어, 이제 세로축은 놔두고 이제 세 개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가로, 가로로 쭉 연결된 그런 이미지가 나오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2,2로 하고 하나 엑시얼, 세스털, 코로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거는 이제 취향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날 이미지를 출력을 할 때는 이제 코로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X축이 저희가 실제 갖고 있는 X축, right to left니까 X를 넣고 Z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ferior superior니까 세스타라고 갖겠죠. 그 다음에 이 슬라이스를 추출할 때는 Y축을 이제 건드려야겠죠. anterior to posterior 쪽 슬라이스를 설정을 해서 추출하면 되고, 동일하게 세스터 이미지처럼 이제 스퀴즈 함수,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벨도 당연히 잘 바꿔주셔야 되겠죠. 라이트, 레프트로 바꾸고 그 제목도 코로날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쓰는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죠.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해상도를 결정해주고 실행을 시켜주면은 해당 경로에 이 파일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걸 코딩해서 한번 조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저희가 어, 이 부분까지 지난번에 했었고요. 그럼 이 부분을 만약에 다 이제 코멘트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됐었죠.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를 9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이제 두 개만 나오는데, 지금 그래프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피겨가, 그래서 X축은 이제 건드리지 않고
Y축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 정도를, 요건 이제 경험에 따라서 한번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가로축으로 타일이 하나,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생성을 하고 싶기 때문에 타일드 레이아웃에서 개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요거를 다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요거를 어, 그 타일드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엑시얼, 세츄럴, 코로나를 이미지를 다 출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홈워크 5번째 숙제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잘 하셨기를 바라고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파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콤 RT 플랜 파일을 열고 플랜 파라미터들을 가져오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 RT 플랜 폴더 경로를 가져오는 부분은 저희가 이전 첫 번째 주차 때 이미 강의를 했었는데요. 밈에서 데이터를 이제 엑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RT 플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언더바 RT 플랜 언더바 요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바 RT 플랜 언더바를 갖고 있는 경로를 가져오는 연습은 이전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경로 아래에 있는 다이콤 파일들을 다 검색을 해서 다이콤 플랜 파일이 대부분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콤 파일을 가져오는 파일의 전체 경로를 가져오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저희가 RT 플랜 파일 결국에는 이제 다이콤 RT 플랜의 파일 전체 파일 경로를 가져온 다음에 이걸 다이콤 인포에 넣게 되면은 다이콤 해도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다이콤 인포에다가 파일 경로를 넣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다이콤 인포에 제가 갖고 있는 RT 플랜 경로가 이렇게 되고 그 밑에 있는 다이콤 파일을 가져와서 전체 파일 경로를 넣게 되면은 다이콤 인포를 통해서 다이콤 헤더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RT 플랜 인포를 커맨드 윈도우에다가 쳐서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 보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다이콤 CT를 읽었을 때하고 동일하게 이런 헤더 파일을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T 플랜 인포를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더블 클릭을 하는 건데요. 워크스페이스 상에 있는 RT 플랜 인포를 더블 클릭하면은 아래와 같은 그런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제 스트럭처 어레이로 이걸 받아지게 되는데 필드하고 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 어떤 특정 필드가 있고 그거에 이제 밸류가 어사인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 배워보는 그런 함수가 field names라고 뭐 특별한 건 없고 structure field name을 다 가져오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field name을 한번 rt plan info 저희가 다이콤 rt plan 파일을 다이콤 info 함수로 열어서 structure array로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field names를 적용해 보면 이 앞에 있는 field name들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file name, file modification date, file size, format version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field name을 함수로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왜 필요한지는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T플랜 인포 중에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은 도즈 리퍼런스 시퀀스, 프랙션 그룹 시퀀스, 빔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다 스트럭처 어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정보들이 조금 더 숨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열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즈 리퍼런스 시퀀스를 만약에 한번 보고 싶다. 그랬을 때 RT플랜 언더바 인포 저희가 받았던 스트럭처 어레이에 다음에 도즈 리퍼런스 시퀀스를 붙여서 그 안에 있는 스트럭처 어레이를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템 1이 나왔네요. 이건 이제 하나밖에 아이템이 없다는 얘기인데, 아이템을 들어가서 한번 봤더니 굉장히 뭐 유용한 정보가 있네요. 방사선 치료 계획 같은 경우에는 처방 설량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타겟 프리스크립션 도즈에서 프리스크립션 도즈가 얼마인지, 처방 설량이 50g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랙션 그룹 시퀀스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프랙션 그룹 시퀀스는 아까는 이제 커맨드 윈도우로 들어가 봤고, 이 안에 이제 계속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프랙션 그룹 시퀀스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면 하나의 아이템이 또 나오는데, 이 아이템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number of fractions planned, number of beams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fraction이 이제 4프랙션이라는 얘기고, 빔이 이제 2개라는 얘기가 됩니다. 프랙션 수가 4개라는 거는 이제 아까 50Gray 처방 설량을 4개의 프랙션에 분할해서 딜리버리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빔 시퀀스를 열어봤는데 아이템이 2개가 있네요. 왜 2개가 있을까요? 정답은 빔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프랙션 그룹 시퀀스에서 넘버 오브 빔스가 2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빔 시퀀스도 2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빔 시퀀스에서 아이템이 2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이템을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첫 번째 빔에서의 데이터가 되겠죠. 열어봤더니 빔 네임도 이렇게 잘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단위는 당연히 이제 MU가 되죠. 그리고 이제 컨트롤 포인트 개수도 알 수가 있고, 컨트롤 포인트 시퀀스가 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컨트롤 포인트 수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빔을 딜리버리 할 때 이 앵귤러한 스페이스에서 컨트롤 포인트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건데, 180개의 컨트롤 포인트로 이루어진 그런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포인트 시퀀스 안에 저희 보면은 이 안에 컨트롤 포인트 시퀀스가 있잖아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템이 몇 개일 것으로 생각이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180개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컨트롤 포인트 수가 180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컨트롤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게 컨트롤 포인트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 시퀀스의 아이템 1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 빔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2개 있었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빔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선택을 했고, 그 안에 있는 컨트롤 포인트 시퀀스 중에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빔이 시작하는 그 시작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즈 레이셋 같은 경우에는 이게 1745 MU를 딜리버리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주 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죠. 빔 리미팅 디바이스 포지션 시퀀스, 겐트리 앵글, 겐트리 로테이션 디렉션, 그다음에 아이소 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투 서피스 디스턴스, 이런 정보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템 1과 컨트롤 포인트,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 두 번째 컨트롤 포인트, 180번째 컨트롤 포인트를 다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에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 포인트마다 공통된 정보는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 시퀀스에 다 저장이 되어 있고, 컨트롤 포인트마다 다른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각 컨트롤 포인트마다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빔 리미팅 디바이스 포지션 시퀀스, 이거는 이따가 뒤에서 또 조금 더 볼 텐데, 빔의 모양을 결정해주는 디바이스의 포지션이 다르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컨트롤 포인트마다 저희가 빔이 나오는 부분의 모양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당연히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겐트리 앵글도 당연히 다르죠. 컨트롤 포인트가 앵귤러 스페이스에서 각각 다른 앵글에서의 정보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겐트리 앵글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큐뮬레이티브 미터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 큐뮬레이티브 미터셋을 보시면은
첫 번째 때는 얼마였나요? 자, 컨트롤 포인트 첫 번째 때는 0. 그 다음에 조금씩 커져서 이게 마지막 180번째 컨트롤 포인트에 갔을 때는 Cumulative Meter Save Rate이 1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0부터 1까지 어느 정도 비중이 각 컨트롤 포인트 사이마다 빔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빔 리미팅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엘렉타 벌스 HD로 만들어진 방사선 치료 계획인데, 빔 리미팅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엘렉타 벌스 HD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더 있겠지만 일단은 크게 봤을 때는 이 빔의 모양을 결정해주는 빔 리미팅 디바이스는 MLC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조가 있는데, 조 방향은 MLC 방향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MLC가 움직이는 방향으로는 조가 없고 립뱅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립뱅크에 MLC가 달려 있는데, 특별히 이 MLC 주행 방향으로는 MLC만 을 이용해서 빔 모양을 결정하고, MLC 주행 방향하고 수직인 방향으로 조가 하나 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빔 리미팅 디바이스 포지션 시퀀스 이제에 들어가 보면, 다시 한번 복잡합니다. 빔 시퀀스에서 빔이 이제 두 개 있었죠. 아이템 1과 아이템 2 중에 첫 번째 빔을 선택해서 컨트롤 포인트 시퀀스에 들어가서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빔 리미팅 디바이스 포지션 시퀀스에 들어갔더니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X 조도 있을 수도 있고 Y 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 X 조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에서 200 맥시멈 필드 사이즈로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엘렉타 벌스 HD 같은 경우에는 400mm가 가장 큰 필드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0에서 200으로 그냥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작게 열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템 세 번째는 MLC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를 타고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각 컨트롤 포인트마다 Y 조 포지션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MLC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컨트롤 포인트마다 정보를 좀 커맨드 윈도우로 꺼내보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알티플랜 인포를 더블 클릭해서 그 정보들을 계속 타고 가면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빔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떤 스트럭처 어레이로 알티플랜 인포에서 빔 시퀀스를 넣어서 빔 시퀀스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고, 그럼 빔 시퀀스도 당연히 스트럭처 어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대로 빔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저의 예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두 개인데, 왜냐하면 빔의 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빔 시퀀스 dot item underbar 1, 빔 시퀀스 dot item underbar 2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그런 코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환자의 플랜을 가져왔는데 빔의 수가 다르던가 그러면은 저희가 이 짠 코드가 오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이용할 때 필요한 것이 필드 네임스입니다. 그래서 필드 네임스는 아까 이제 그 스트럭처 어레이에서 필드 네임을 다 가져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빔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필드 네임이 아이템 언더바 1, 아이템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드 네임즈의 필드 네임을 두 개를 다 가져오면은 아이템 1, 아이템 2가 되고, 요거의 사이즈를 구하게 되면은 아이템이 몇 개 있는지, 필드 네임이 그 스트럭처 어레이에 몇 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이즈의 첫 번째 엘리멘트를 가져와라.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빔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틀랩에서 이제 스트럭처 어레이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닷하고 콤마 괄호를 하고 이 안에다가 문자열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 괄호에다가 이 필드 네임즈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드 네임즈를 미리 필드 네임즈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온 다음에 각각을 액세스할 때는 이 중괄호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BB가 1일 때는 첫 번째 필드 네임이니까 아이템 1, 그 다음에 BB가 2일 때는 아이템 2 이렇게 해서 각 빔마다 빔 시퀀스를 아이템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세미콜론을 없앴기 때문에 커맨드 윈도우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보시게 되면 field names 언더바 빔 시퀀스에 bb가 1일 때는 아이템 1, 아이템 언더바 1, 그 다음에 2일 때는 아이템 언더바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실행했을 때는 첫 번째 빔에 대한 아이템이 출력이 되게 되고 두 번째 있을 때는 두 번째 빔에 대한 아이템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빔은 1A1, 그 다음에 두 번째 빔은 1A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버 오브 컨트롤 포인트 수도 각 빔마다 요거 같네요. 그렇지만 이제 컨트롤 포인트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템 언더바 빔 시퀀스 아이템을 각 빔마다 이제 가져오게 됐고 그 안에 이제 한번 하나의 그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은 언더 닷빔 네임을 하게 되면은 이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요 빔 네임을 각 그 빔마다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fprintf를 사용해서 각 빔마다의 그 빔 네임을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커맨드 윈도우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컨트롤 포인트 수도 궁금합니다. 빔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아이템 받았던 거에서 아이템 언더바 빔 시퀀스에서 넘버 오브 컨트롤 포인트를 붙여가지고 컨트롤 포인트 수를 구하고 fprintf로 커맨드 윈도우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슬래시 t를 붙였는데 이거는 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빔에서 이름은 1A1이고 넘버 오브 컨트롤 포인트는 180인데 이걸 할 때 이 앞에 살짝 그 들여쓰기가 돼 있죠. 이 탭으로 설정돼서 이만큼 띄워가지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각 빔마다 빔 네임과 넘버 오브 컨트롤 포인트를 가져오는 그런 연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코드를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언더바 빔 시퀀스, 컨트롤 포인트 시퀀스. 결국에는 이제 각 빔마다의 아이템에 들어가서 컨트롤 포인트 시퀀스를 가져오겠다. 컨트롤 포인트 시퀀스를 가져왔을 때 필드 네임을 가져오는 그런 함수가 되겠는데 당연히 이 컨트롤 포인트 시퀀스에 들어가면은 컨트롤 포인트 수만큼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예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포인트가 180개가 되기 때문에 빔 시퀀스 아이템 언더바 1 컨트롤 포인트 시퀀스를 가져와서 아이템을 안에 몇 개 있는지를 보시면은 18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개수를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특정 개수를 이용해서 쓰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필드 네임즈를 가져와서 필드 네임을 가져오게 되면은 컨트롤 포인트 수가 몇 개냐와 관계없이 코드가 잘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필드 네임의 그 개수를 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포인트를 이미 가져왔으니까 포문을 하나 또 만들어서 컨트롤 포인트마다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연습을 해보겠다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포인트의 여러 아이템에 접근하는 방법이 이전에 위에서 가져왔던 필드 네임즈를 하나씩 열어서 닷 괄호하고 그 안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컨트롤 포인트에 해당하는 그 스트럭처 어레이를 받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세미콜론을 풀고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각 컨트롤 포인트마다의 스트럭처 어레이를 가져오게 되고 그게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cumulative meter set weight은 각 컨트롤 포인트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 시퀀스 안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이템으로 받았고, 아이템 컨트롤 포인트 시퀀스 닷 큐뮬레이티브 미터 셋 웨이트를 붙여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각 빔의 각 컨트롤 포인트마다의 큐뮬레이티브 미터 셋 웨이트를 가져와서 여기서 fprintf로 출력을 할 건데, 슬래시 t 슬래시 t를 붙였으니까 탭을 두 번 쳐서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의 인덱스와 그 다음에 큐뮬레이티브 미터 셋 웨이트를 출력을 하겠다,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각 빔마다 빔 네임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 수, 그 다음에 각 컨트롤 포인트마다의 미터 셋 값을 이 아래 이렇게 쭉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코드가 이제 저희가 RT 플랜 파일을 열어가지고 여러 파라미터들을 가져오는 그런 연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이제 숙제는 이제 다이콤 RT 플랜 파일을 읽고 각 빔의 겐트리 앵글을 레인지를 텍스트 파일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그런 연습에서 앵글 별로 결국에는 컨트롤 포인트마다의 겐트리 앵글을 이제 가져오고, 그 앵글의 미니멈 값, 맥시멈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런 값을 계산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